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29일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은 한 해가 끝나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이 느긋해지셨나요? 자, 종목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저도 사실은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첫 종목이 AWML, 미국의 아메리칸 웰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최근에 저한테 미국 회사, 중국 회사, 온갖 세계 각국의 회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만은 모든 정보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 그냥 차트를 가지고 주로 말씀드리긴 하죠. 아메리칸 웰은 제가 알기로 아마 원격 진료 플랫폼을 하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장된 지 이제 얼마 안 되죠. 그죠? 보다시피 이제 72개밖에, 차트가 7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하기가 제가 쓰는 일목균형표로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름이란 게 알다시피 선행스핀 1은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이 선행스핀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행스핀 2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니까, 최근, 그죠? 오늘 포함해가지고 52일 동안이죠. 52일이면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가나요? 52일 동안에 최고점과, 여기 최고점이네. 그리고 최저점에, 여기 최고점, 중간값이 이쯤 되겠죠. 그죠? 이 중간값을 앞에다가 표시하죠. 그죠? 여기 중간인가? 여기 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렝스핀 1과 2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52일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비로소 2가 만들어지므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스트렝스핀 1과 2로 해는 구름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가는, 더구나 선행스팬은 오늘이 아니고 26일 앞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제대로 구름을 만나고 쭉 하려고 그러면은 상장된 지 52 플러스 26, 다시 말해서 78일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제 겨우 구름을 만나게 되죠. 아직까지 상장된 지 72일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6일이 지나야 뭔가 구름을 만나지, 구름을 안에 들어가지 나가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목균형표 분석은 완벽하지 못합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모든 괴선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후행스팬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하는 일목산인의 말대로 후행스팬만 본다 그러면 얘가 캔들 위에 있으니까, 그죠? 아직은 상승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 구름을 모르니까 기준선, 전환선의 관계를 본다면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올라 있고, 주가도 기준선 위에 오늘은 좀 살짝 밀렸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니까 추세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파세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우리가 강력한 상승세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죠. 오히려 고점들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RSI도 그다지 힘이 못 되고 있고, 그래서 물론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싹 좋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비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비중이 많으시다면 약간 물량을 좀 줄이는 거지 어떻게 한다 싶습니다. 물론 얘도 나름대로 뭔가 힘을 받으면 올라가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6일 지나고 나서 구름을 만나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만 되면은 구름 위로 갈 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구름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결과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은 조금 팔고, 그때 가서 구름을 만나면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구름을 타고 가는지 아니면 구름 밑으로 가는지를 보고, 예컨대 지금 조금 판 물량을 갖다가 나중에 가서 추가로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팔고 나서 남은 물량을 여기서 마저 매도하든지를 선택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저는 모험을 걸기보다는 안전한 쪽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작게 하되 미리 수익은 낮추더라도 리스크를 줄이자는 쪽을 제가 추구하고 있으니까, 저라면 아직까지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완벽하게 구름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비중도 많다고 하시니 조금 좀 팔아야 조금만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 가서 구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때 가서 추가로 매수든지 아까 팔았던 거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팔아버리든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매도하고 싶다 이거. 조금이라도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다진 매도.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살짝 내려왔다는 것도 다진 매도를 말하는 이유가 되겠죠. 뭐 많이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비중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동국제가 제약입니다. 매수 요건을 이해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마 다진 매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름 받고 나가면 이제 추가로 매수한다. 요건을 이해했는데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 구름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일목균형표 원전에는요, 구름의 색깔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말이 없어요.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렝스 밴 1이 밑에 있고, 그죠? 이게 위에 있을 때는 이게 1이 아래쪽에 있고, 2가 위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음운이라고 그래요, 음운. 음운. 이걸 음운이라고 그러고, 반면에 1이 위에 있고, 1이 위에 2가 아래쪽에 있을 때 나타나는 구름을 야운이라고 그러죠, 야운.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에서 일목균형표 원전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양운은 양의 기운이어서 상승세고 음운은 음의 기운에서 하락세다 뭐 이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양운이죠. 이게 양운이죠. 양운. 양운이죠. 그 상승세 기운입니까? 그죠? 이게 음운이죠. 하락세 기운입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 전혀 관계없어요. 굳이 참 이 말씀은 좀 드리기가 애매한데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면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 가끔은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그죠?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 추세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날은 우연하게도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 추세가 턴어라운드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날이 변화일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전날이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했죠? 그렇지. 자, 이게 고점을 그랬던 3월 전 배경을 만들었던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이날이 며칠이죠? 33일이죠. 그죠? 통상적으로 33, 26, 9, 예를 들어서 9, 17 여기다 써버릴까요? 자, 써볼까요? 자, 통상적으로 변화 한 마디라고 일목균형표 시간론에서 일목균형표 시간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9 곱하기 3 그래서 26이죠. 그죠? 9, 3, 27인데 왜 26이냐? 겹치는 거 하나 빼고 26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9, 그 다음에 9가 두 개 되면 17이라고요. 9가 9 곱하기 17이거든요. 그래서 9, 17, 26, 그죠? 33, 그 다음에 42,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을 65,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중요한 변화일이 되는 하나의 매듭으로 봅니다. 매듭으로 봐서 보다시피 33일 되는 이 고점에서 시작해서 33일째 되는 날이 나름대로 하나의 변화일이었으니까 추세가 턴어라운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날은 해피되면은 변화일과 구름의 색깔이 바뀌는 날이 겹치면서 좀 더 변화가 좀 세게 나타나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잘 안 드리려고 하느냐니까, 변화일이라는 게, 이걸 갖다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 변화일이다. 이게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 그죠? 구름 색깔이 바뀔 때는 변화일이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종종 변화일 되면 무조건 추세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LG전자의 예를 들어서 볼 때, LG전자 예를 들어서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 변화일이 어떻게 되느냐. 추세가 상승하다가 변화일에서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엑셀러레이터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가, 리버서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엑셀러레이터 되는 경우도 변화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변화라 그러면은 뭘 생각하느냐 하니까 추세가 해가닥 바뀌어야 변하지. 싹 바뀌어야 변하지. 추세가 엑셀러레이터 되는 거는 변화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추세가 싹 바뀌는 거. 이게 변화지. 이렇게 되는 건 엑셀러레이터 되는 건 변화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 변화일 때 항상 기존의 추세가 바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때의 경우에는 추세가 바뀌었긴 했습니다만은, 맞으면 만약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LG전자 보다시피 이게 주가가 한창 올라오는데 자, 오늘이 변화이다 하면 사람들은 아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여기서 매도했을 거라고. 근데 알다시피 LG전자는 날아갔잖아요. 그죠? 이 변화일이었다고, 엑셀러레이터 됐다고요. 그래서 변화일을 무조건 리버설 된 데이라고 보기가 쉬우니 변화일이 되는지를 차라리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에서 변화일이 어떻고 시간론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이 있으면 사라, 구름이 또 내가 팔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쉽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바둑에서 기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장관 끝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악수.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괜히 악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일목산인, 이재목과 산진 그 일목균필을 만든 그분이 책에 뭐라고 써놨느냐. 주가는 오르는 거와 내리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는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한 것이 최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괜히 뭐 구름 색깔 이야기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구름이 색깔을 바뀔 때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냥 구름 색깔이라는 거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순서대로 기준선 돌파하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좀 샀다가 뭡니까? 타진비에서 졌다가 얘가 구름 위로 싹 올라가면은 더 사라. 뭐 이게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죠. 헷갈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구름 밑에 싹 내려가 버리면 아 틀렸네 하고 팔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터지고 많이 먹고 조금 터지고 많이 먹으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플러스가 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동국제약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이요. 뭡니까? 타진 매수이죠. 그죠? 기준선이니까 타진 매수인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름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타진 매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일단 좀 더 보는 매수한 상태에 두고 보는 구름만 넘기면은 더 사야지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하면 안 되냐? 혹시 얘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피로 눈에 보이는 게 또 RSI도 또 이게 고점에서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 것이 자칫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좀 조정을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아직은 얘가 이 구름 밖으로 안 나오고 나왔다가 이렇게 구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구름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다려보라. 타진 매수는 괜찮은데 좀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종목 2개 했는데 13분 지났네요. 아이고 질문을 너무 길게 했나요? 답을. 자,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어떻습니까?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오늘은 다 회복했네요. 그죠? 자, 이제 후행 스팬이 딱 관건이네요. 후행 스팬의 관건이에요. 내일 주가가 더 오르면 후행 스팬도 캔들을 떨쳐내고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죠. 이미 오늘은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고요. 괜찮은 거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섰다는 거고 그리고 내일 주가 오르면은 주가 올라가면 후행 스핀도 올라갈 테니까 그때는 안심해도 되겠다는 거죠. 가능성은 뭡니까? RSI가 아직 낮으니까 가능성은 더 올라가는 쪽에 둬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에 구름이 튼튼하니까 뭡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도, 뭡니까? 지금은 매수죠. 그죠? 매수죠. 기준선 위에 올라가니까 매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인테크. 올라갈 거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코인테크.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뭡니까? 동그라미. 그죠? 길게 설명할 거 뭐 있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아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안 나오고, 동국제약은 지금 이정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됐다가 나갔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낫잖아. 그죠? 예,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름 받고 나가면 살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얘는 구름 위쪽 저항을 받고 나갔습니다. 구름 아래 사이가 좀 높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생각내죠. 그죠? 예, 구름의 이격을 좀 좁히다가 기준선 근처까지 오든지 또는 전환선 근처까지 오든지 구름 밑으로 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까지 내려오든지 더 내려오든지 여러 가지 뭐 상정이 됩니다만은 약간 구름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가는 쪽으로는 스토리가 생각이 됩니다만 뭐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매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우건설 또 좋은데 대우건설도 좋은데 이게 안테나가 달려 있고요. 그죠? 안테나 달려 있고 음선 나타난 것이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거래량은 터졌네. 그죠? 거래량 터지고 안테나 달려 있고 음선 나타나면은 이런 상황은 썩 좋은 양상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사흘 전에 5,450원까지 급등했을 때, 그죠? 위에 안테나 달렸고 거래량이 터졌다. 4,400만 주가 거래됐네요. 맞습니까? 오늘 거래량이 350만 주 거래됐으니까 평소 거래량의 몇 배, 10배 이상이 거래됐죠. 그죠? 심지어 거래 안 될 때는 80만 주도 거래됐는데, 보이십니까? 그런데 평소 거래 안 될 때에 대비해서는 몇 배야? 50배인가요? 그죠? 그런데 이 대비해서는 오늘 비해서는 열 몇 배. 그러니까 야간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음선 나타났으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우건설 고점에서 물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악성 매물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은 이 매물 부담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 위로 올라가기가 좀 버벅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뭐 추세는 상승세니까 뭐 근본적으로 매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매물 부담 때문에 좀 더 버벅거리면서 뭐 기준선을 넘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야 다시 상승세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뭐 지금 갖고 계시면은 뭐 굳이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준선을 무너지면은 일단은 좀 매도하는 거야 뭐 아시죠, 그죠? 뭐 다진 매도. 그 전에 한 번도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갔죠, 그죠? 한 번도 안 내려갔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간 다음에 한 번도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기준선 무너뜨리지 않고 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면 시간 끌면 괜찮은 거고요. 그게 아니고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가면은 조금 팔아놓고 다시 기준선을 회복하거나 그때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그적적으로 매도는 아직 매도 오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직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JLK입니다. 지금 수익은 나고 있는데, 그죠? 아이고, 수익은 나고 있다고요? 와, 작은 사진 모양이죠? 이야, 자, 파동이 어떻게 되냐, 4파냐 하셨는데, 뭐 굳이 말하면 4파죠, 그죠? 뭐 여기 바닥이니까, 여기 1이고, 뭐 2겠고, 뭐 3이 있고, 4겠죠, 그죠? 뭐 4죠. 자, 지금이 4파냐? 지금이 4라면 앞으로, 지금 하냐고 물어보는 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앞으로 5가 있을 거다는 이유. 그리고 4라면 1번 파동의 꼭지 밑으로는 꼭지까지는 내려가면 안 되니까 8,000 정확히 얼마입니까? 8,000원이 아니고 8,420원인데 8,42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뭐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겠죠. 그리고 4번 지난데 올라갈 테니까 합니다만은 참 저라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종목을 살까요? 라고 하면 저는 어떤 편이냐니까 말리는 편이죠. 아, 이거 뭐 수익이 났었다니까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이 지금 4번 파동일이라고 앞으로 5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가 도대체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저도 보시면 반등하는 듯 하다가 밀려버렸으니까 RSI가 바닥이었지 않냐. RSI 보세요.
요 RSI가 보다 여기서 RSI가 30 밑에 있다가 30으로 쫙 올라왔죠.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했겠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죠? RSI가 30 밑에서 쫙 올라갔고 주가도 음선을 딱 그렸으니까. 그러나 그때 보이죠. 밀렸잖아요. 결국 RSI가 다시 꺾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RSI가 잘 돌아서면서 주가도 오늘 이렇게 올라갔는데 RSI 돌아서면서 오늘은 이달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올라갈 수는 물론 못 올라간다는 법은 아닙니다만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저 같으면은 아무래도 안전한 쪽을 수가다 보니 최소한 기준선을 넘어서면은 그때 가서 사볼까. 다른 분들한테 이 종목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저는 오히려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파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무서워서 이런 종목 못해요.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아예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요. 자, 반면에 유니퀘스트 이런 거 종목 이런 거 그죠? 구름 위로 날아가는 거 언제 삽니까? 이때 자 보세요. 자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사도 되고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일부 사고 순서가 지금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일부 사고 구름 위로 올라올 때 다 사는 건데 얘는 구름이 먼저 넘었으니까 구름 넘었을 때 일부 사고 기준선 위로 올라올 때 더 사고 그죠? 본격적으로 사고 가만히 있으면은 먹잖아요. 그냥 고민할 거 뭐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바닥이려니 어쩌리라고 고민해가지고 여기가 바닥이겠지 해서 바닥을 찾지 말고 땅만 파지 말고 그죠?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오래간만에 또 해를 한번 그려 또 예. 아이고 해 색깔이 까맣나 해 색깔이 빨간 색깔 돼야 되는데 그죠? 예간간에 해가 빛나는 게 올달 해가 잘 안 그려지네요. 해가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는 구름을 싹 넘었을 때, 이럴 때, 사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유니캐스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좋네요. 뭐, 그걸 왜 보려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겠는데. 그렇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거 보유. 또는 주가매수, SK이노베이션. 오판가요? 아니면 새로운 상승판가요? 제가 예전에 SK이노베이션 옛날에 분석한 게 있습니다. 써놨네요. 볼까요? 예전에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1, 2, 3, 4, 5 그죠? 그 다음에 A, B, C 새로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는 조정. 그리고 다시 있으면 이제 이 조정 여기가 아마도 하나 둘 셋 넷 상승파동 이까지가 119,500원부터 시작해 상승파동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조정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정은 제가 줄 끊어놨듯이 이 파동은 대개 조정 파동은 앞선 파동의 네 번째 파동의 바닥과 일치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줄 끊어놓은 게 이런 정도에서 바닥을 보일 거다. 100%는 아닙니다만은 경험적으로 봐서 대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이제 엘리베이터 파동이고 다른 그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얘는 내려오더라도 구행 스팬이 이렇게 핸들에서 만난다면 여기서 다 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서 구행 스팬이 캔들과 지지가 예상이 되니 그리고는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5번 파동이냐 아니면 새로운 상승 파동이냐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5번도 아니고 새로운 상승 파동도 아니고 현재는 2번 파동이 어딘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오늘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자나서 문제 없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아까 퀘스트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든지 말든지 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자, CJN입니다. 60분 봉으로 봐서 조정이 끝나지 않았나
아이고, 이야. 시즌,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거 이중바닥인가 아닌가 제가 모르겠다 그랬죠. 그죠? 이중바닥인지는 아니니까 언제 합니까? 이중바닥은, 이게 이중바닥인데, 이중바닥이 되려면 이 바닥 두 개 만들어야 되는 데다가 바닥 두 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W자의 가운데 요점을 통과해야만이 이중바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에 이중바닥이되면 주가가 요점은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22만 원 이상 올라가야 여기가 더블 바텀이구나. 뒤늦게나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바닥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은 60분봉으로 봐서 60분봉으로 봐서 조정이 끝났나요? 꼭지에서 1, 2, 3, 4, 5는 돼요. 그죠? 근데 60분봉으로 보면은 1, 2, 3, 4, 5는 끝났다 하더라도 현재 위에 구름에 딱 걸렸죠.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0분봉은 구름에 걸렸는데 120분봉은 아직까지 구름 근처도 안 갔죠. 또 하나 더 볼까요? 240분봉은 뭡니까? 뒤에 하락세가 아직까지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30분봉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네. 30분봉은 예를 들어서 또는 15분봉은 당연히 구름 밖으로 나온 지 한참 됐죠. 무슨 말이냐니까 보고자 하는 시간에 시점에 따라 간격에 따라서 차트 모양이 저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볼 거냐? 60분봉을 보면서 이거 뭡니까? 조정이 끝났냐?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근데 30분봉을 보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네요. 이제 끝났네요. 상승할 거네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5분봉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구름 밖으로 벌써 나왔고요. 나왔죠. 그럼 상승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5분봉을 밖으로 나왔는데 얘가 좀 주중거리가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5분봉으로 보면 1분봉 볼까요? 1분봉. 봐봐. 1분봉. 1분봉으로 봐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은, 19만 5천 원만 되면, 19만 8,500원만 되면은, 구름 밖으로 나오죠. 그죠? 1분봉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1분봉으로 봐서 19만 8,500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럼 구름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5분봉은 19만 8,500원은 여기니까. 예? 아직까지 5분봉은 구름 밑으로 안 내려왔다면 1분봉은 구름 밑으로 내려왔는데 5분봉은 구름 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말이냐? 60분봉은 구름 밑인데 30분봉은 구름 위라 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의사결정을 보는데 주로 보는 차트가 뭐고가 제 물음이죠. 볼 때 뭐 보고 하나? 살 때 뭐 보고 사노? 일목기는 1번 보고 삽니다. 오케이? 그럼 일봉에서 사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일봉에서 팔라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죠? 다른 봉이 5분봉, 10분봉, 30분봉이 뭐라 하든 간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봉이 뭐라든 간에 월봉이 뭐라든 간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일봉을 보고 샀다면 일봉이 팔라 그러면 팔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나 분봉 보고 거래할래. 오케이. 분봉 보고 분봉에서 30분 보고 거래할래. 그죠?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죠. 그죠? 다시 여기서 사야 되겠죠. 대신에 구름이 돈이라면 또 팔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주 거래해야 되겠죠. 30분 보고도 더 자주 거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분 봉까지 거래하면은 자, 팔아라, 사라. 또 옛날에 또 돌아가보면은, 옛날부터 과학으로 돌아간다면, 자, 사라. 그 다음에, 빨리 팔아라 안 나오나? 예. 네. 잘 버티네. 1분 보러 봐서. 그죠? 팔아라. 예를 들어서, 또, 빨리 볼게요. 1분 보러 그럽니다. 또, 사라. 이런
거래를 자주 빈도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를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60분봉으로 봐서 조정이 끝났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저는 다만 그렇게 자주 매매할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60분봉 가지고 조정이 끝났다는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은 벌써 30분봉 또는 15분봉, 5분봉은 다 벌써 구름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벌써 끝났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주력으로 보는 차트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저는 일보로 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준선을 넘기면 혹시 조금 탈진돼서는 건 몰라도 60분이나 30분봉을 보고 뭐 조정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죠. 또 쉬운 이야기인데 너무 길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CJENM입니다. 사고 싶다 하셨는데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이고 기준선 위이고 그죠?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얘가 동그라미부터 치고 봅시다. 얘가 옆으로 횡보했으니까 그죠? 횡보하니까 잘하면은 급등할 수도 있겠죠. 물론 횡보하다가 구름 얇을 때 거꾸로 구름이 더 처박히면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물론 있죠. 대신에 그동안 내내 횡보하다가 야금야금 저쪽을 올리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고 기준선도 그렇고 전환선 그렇고 다 괜찮으니까 사는 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CJENM. 그럼 뭐 차트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백신 어쩌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백신이 뭐 그래도 200만 명 이상이 2천만 명 뭐 맞을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부진했던 CJENM 또 뭐 호텔 그죠? 뭐 여행사 항공사 그런 것들이 올해 2020년이 부진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싼 맛에 좀 주가가 좀 상승폭을 좀 늘리지 않겠냐라고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매수 좋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뭐 알고 싶은 거죠? 뭐 알고 싶으신 거죠? 잘 가고 있잖아요. 구름 넘어갔고 기준선 위고 뭐가 문제예요? 제가 잘 올라간다고 그래놨네요. 그죠? 아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후행스팬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을 보면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RSI가 좀 높으니까 조정을 좀 보일 수 있겠네. 약간 밀릴 수 있겠네. 그러면 야호하고 또 사는 거죠. 야호하고 사는 거죠. 지가 가봤자 기준선이고 지가 가봤자 전환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나 얘가 밀리면 여기서 걸리겠네요. 후행스팬에서. 후행스팬에 캔들이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이런 정도에서 지지가 되겠네요. 88만 원에서 86만 원부터 90만 원 사이에 지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매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갖고서도 문제 없습니다. 굳세게 굳이 팔 생각 없이 떨어지면 더 사는 이런 전략이 어떻게 하느냐 싶습니다. 인지 컨트롤스가 컵 위드 핸들이 아니냐. 컵 위드 핸들 거래량 볼까요? 이 거래량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크게 볼까요? 예. 글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컵 위드 핸들의 컵 위드 핸들의 조건이 첫 번째 뭐죠? 상승. 먼저 주가가 먼저 왕창 오르고, 그죠? 두 번째 컨솔리데이션.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거, 이렇게 횡보하는 거. 이게 컵으로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량. 뭡니까? 컵 이쪽에 거래량하고, 컵 이쪽에 거래량하고, 그죠? 네 번째 핸들. 핸들은 컵에서 절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컵 절반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안 해. 다섯 번째.
그러고 다시 대상승할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분출해야 돼. 거래량이 빡 터져야 돼. 여기서 빡 올라갈 때 거래량이 왕창 늘어나야 돼. 이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뭡니까? 기간, 그죠? 기간. 뭐, 얼마죠? 62주인가요? 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이게 컵이라 한다면 그 전에 상승세가 나야 되는데 상승세가 이렇게 밋밋한 상승세보다는 뭔가 좀 가팔라 올라가야 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이 저는 다소간 좀 미심쩍고요. 미심쩍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요. 거래량도. 이게 컵이, 이게 컵이라면 이쪽 거래량하고 이쪽 거래량은요. 없잖아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죽어볼까요? 이쪽 여기는 거래량이 있는데 이쪽 거래량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쪽 컵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쪽 컵 바닥만 만들었고, 컵 벽만 만들었고, 이쪽 컵 벽도 안 만들었고, 이게 컵이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게 컵이라고 하면 이게 핸들인데, 보세요. 지우고. 이게 컵이라면 이게 핸들이라는 얘기인데, 핸들이 컵 반 미터 내려 만든다 그랬죠. 거래량도 아니고, 꼭 거래량도 부진하고, 그렇고, 굳이 말한다면 여기서 거래량을 쌓아주면서 이렇게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랑 몰라도 이거를 컵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컵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좀 지웠습니다만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게 핸들이 컵 반 밑으로 내려와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컵이도 핸들로 보기에는 아직은 뭐다고요? 탈락.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워버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종목 옛날에 분석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이거 종목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인데 그죠? 구름 얇고 행보하는 종목인데 구름들을 보면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급등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컵 매달 하자가 컵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한테 종종 하는 말씀이 뭡니까? 컵 아니면 어때요? 컵 아니면 어때? 상승할 건데. 그죠? 꼭 컵이어야 됩니까? 컵 아니면 어때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접이면 어때? 그죠? 사발이면 어떻고요? 그죠? 아무 상관없죠. 매수! 그 다음에, 과연택. 살까요? 예? 살까요? 물어보셨는데, 예스! 그죠? 사세요. 문제 없죠? 자, 구름 밖으로 나왔죠? 기준선 위죠? 뭐, 굳이, 뭐, 좀 얘가 밀리면, 뭐, 이렇게 될지 몰라.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좀 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기준선 밑으로 타진 매도입니다만은, 구름 위에 있는 상태에서 뭐 더 추가로 사는 거는 반대잖아요.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팔고, 그죠? 뭐 그런 정도 하면 살까요? 예스. 후행수 뺀 얘가 내려오도록 여기 걸릴 테니까 뭐 별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뭐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짧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기준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그건 팔아야 됩니다만은 그때는 당연히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좋다 하더라도 혹시 뭐 시장이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밀려가지고 구름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뭐 당연히 팔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급등하다가 조정받고 급등하다가 조정받고 급등하다가 조정받는 이런 스토리고요. 지금 보니까 이날 이런 안테나가 좀 달려 있죠. 안테나. 그죠? 그러니까 물론 양선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안테나가 달려 있는 데다가 그 다음날 4월 동안 흑산병이죠. 음선이 사흘 바방 생기면서 나름대로 여기에도 매물들이 좀 부담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부담, 매물 부담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설명했듯이 급등한 다음에 조정받고 급등하면 조정받고 급등하면 조정받으니 얘도 그때마다 보세요. 급등할 때마다 기준선에 닿았고 내려올 때마다 기준선에 닿았으니 이번에도 올라가고 나서 기준선 정도에 닿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선이 버티는 한 굳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구름 밖에서 소위 지루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이제 그동안에 압박과 서름에서 한국전력 얼마나 재미없었어요. 그죠? 그야말로 압박과 서름에서 드디어 해방돼서 이제는 좀 나름대로 햇빛을 향해서 구름을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정받고 다시 날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 유지되는 정도까지면은 그때까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고 혹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혹시 모르니까 일부라도 다진 매도 해놓고 하회를 보는 정도이지 비관적으로 볼 만한 이유는 없다. 그죠?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차트가 비관적 같기도 하고 낙관적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단순 무식하게 뭐 보면 된다고요? 하나가 구름 잘 모르겠으면 그죠? 또 하나가 뭐죠? 후행스팬 그죠? 후행스팬. 자, 구름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네요. 후행스팬의 캔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죠. 그럼 비관할 이유가 없죠. 다 좋네요. 다 지우는 게 아니고 왜 X를 쳤지? 뭡니까?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선 위에 돼 있으니까 뭐 그다지 나쁘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언제 비관하느냐? 혹시 얘가 이렇게 돼서 구름 받고 내팽개진다. 이렇게 된다. 아, 그때는 이거 비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뭐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더구나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갔는데 뭐 비관해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진 매도하는 거는 원칙입니다만은 후행스팬을 보더라도 뭐 여기에 튼튼한 지지가 예상되니까 얘가 구름 밖으로 내팽개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구름 안으로 들어간 거리니까 그때는 조금 팔더라도 뭐 비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좋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종목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종목인데 종목이 얼마 안 되니까 괜히 느긋하게 생각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종목 분석을 연구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